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6월 18일부터 19일까지 1박 2일의 일정으로 평양을 국빈 방문합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 데니스 만투로프 제1부총리, 알렉산드르 노박 부총리, 안드레이 벨로우소프 국방장관, 미하일 무라시코 보건장관 등이 수행합니다. 또 로만 스타로보이트 교통부 장관, 로스코스모스의 유리 보리소프, 올레그 벨로지오로프 러시아 철도청장 등도 따라갑니다. 유리 우샤코프 러시아 대통령 보좌관은 브리핑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이 평양 협상에서 국제적 의제 문제에 관심을 갖고 양국 간 인도적 관계 복원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양국이 국제 의제 논의에 상당한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샤코프는 현재 외교 정책 문제에 대한 양국의 접근 방식은 매우 가깝거나 완전히 일치한다면서 양국은 평등, 주권 존중, 그리고 다극세계 형성을 함께 옹호할 것이며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팬데믹 상황에서 북한의 록다운 조치로 인해 중단된 인도적 관계를 복원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러시아에서 북한으로 가는 관광객의 흐름은 이미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그 외에도 스포츠계, 문화계 등 다양한 분야의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샤코프는 푸틴의 이번 방문이 양국 관계의 발전을 위해 중요하지만 이는 또한 러시아가 동등한 대화를 지지하고 세계 모든 국가, 특히 가장 가까운 이웃과의 협력에 열려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집단 서방이 이런저런 압력을 가하려고 시도하지만 푸틴과 김정은은 안보 문제는 물론 경제, 에너지, 교통, 농업 분야의 협력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러시아가 북한과 군사동맹을 체결할지도 모른다 전다 호들갑을 떨었지만 그런 징후는 없습니다. 여러 러시아 매체가 보도하는 것을 보면 푸틴 대통령의 방북은 주로 경제와 파트너십 강화입니다. 리아 노보시치는 지난해 러북 간 무역액은 9배 증가해 3,440만 달러에 이르렀다고 전했습니다. 우샤코프 보좌관은 러북 관계가 설린 우호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러시아는 북한이 우크라이나 분쟁에서 러시아를 지지해준 데 대해 감사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돈바스와 노보로시아에 대한 러시아의 관점을 지지하면서 우크라이나를 규탄해왔습니다. 또 유엔에서 반러시아 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지기도 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평양 방문 목적은 북한을 집단 서방에 반대하는 범글로벌 사우스 진영으로 끌어들여 국제 질서의 다극화를 추동하는 차원입니다. 러시아, 북한의 군사동맹 체결 가능성을 말하는 것은 러시아 외교 스타일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됩니다. 또 러시아에 대해 보도 논평을 하면서 러시아 매체를 들여다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6월 11일자 루아 노보시제는 러시아가 중국이나 북한과 어떤 동맹도 맺고 있지 않다는 라브로프 외교부장의 발언이 있습니다. 니즈니 노브고로드에서 열린 브릭스 외무장관 회의에서 라브로프는 러시아가 중국, 북한과 동맹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북한 방문에 이어 곧바로 베트남 하노이로 날아갑니다. 이에 대해 미국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아무나 자유롭게 막 만나고 다니면 안 된다는 무식한 논리입니다. 베트남은 스위스의 소위 평화회담도 참석하지 않고 러시아 지지로 급선회했습니다. 베트남은 러시아가 분쟁의 승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미국과 싸운 경험이 있는 베트남은 우크라이나 분쟁의 판세를 정확하게 읽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이기는 쪽에 과감하게 베팅하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베트남에서 응웬 후총 공산당 서기장, 또람 주석, 팜민틴 총리, 쩐탐만 국회의장 등과 만납니다. 러시아, 베트남은 과학, 기술, 인도주의 분야에서 전략적 파트너십 발전에 대한 전망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베트남의 로탐 주석은 모스크바가 하노이의 최우선 파트너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